세상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흘러가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세상과 동기감음이 돼야지 나도 그 흐름을 따라서 성장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말 그대로 고난과 시련과 그 번뇌와 망상 이런 것들이 다 없고 말 그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인생이 성장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타고 가라, 흐름을 타고 가라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심으로 가야만이 세상의 흐름을 같이 동기감응하면서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욕심을 낸다,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남들은 다 성장을 하는 거고 잘 되는 것 같고 내 친구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성장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지만 성장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고달퍼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말 그대로 그냥 너무나 그 힘든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지 되는데 원심으로 가지 못하니까는 계속 그 욕심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흐름을 타고 가서 그 흐름과 동기감응이 돼야지 되느냐? 그거는 세상이 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얘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얘가 앞으로 오르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알게 되는데 내가 그 원심으로 타고 가지를 못하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해갖고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얘가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면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부터 떨어질 것인가. 인생이라는 것도 그러고 세상이라는 것도 그러고 다 음양으로 흐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또 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또 다시 올라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 올라갔으면 지금 정점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정점은 어느 시기에서 정점을 찍고서 내리막길로 가는가. 그 내리막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지를 못하니까는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천만에요. 올라간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그러면 주식이 올랐으면 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면은 언제쯤 더 올라갈 것인가? 또 내려가면은 또 언제쯤 내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흐름을 타고 가면은 그것이 눈에 다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내가 사면 꼭대기에 사게 돼요. 왜? 그 나의 욕심 때문에 꼭대기에 사게 된다는 거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원심으로 주식을 바라보면은 지금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얘가 조만간에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내려간 다음에 사고 좀 있으면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는 그렇게 사이클을 타고 가는 거죠. 자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승승장구하면서 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내가 조그맣게 예를 들어 편의점을 한다, 아니면 식당을 한다, 무슨 뭐 다른 업종 옷가게를 한다, 뭐 정육점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욕심이 있는 한, 욕심을 부리는 한 그 욕심에 의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원심을 갖지 않으면 그 원심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 원심에 그 갖지 않는 그 마음, 원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 그 욕심은 뭘 만드냐? 자기의 그 기준의 틀,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그 고정관념과 신념과 자기의 그 틀에 갇혀서 세상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 세상 밖으로 나오질 못하니까는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얘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걸 모르니까는 조금 돼도 불안하고 안 되면 더 불안하고 그러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세상과 동기감흥을 해야만이 그 세상은 나를 성장을 시키는 거고, 세상 또한 더 성장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세상이 성장한다라는 거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요. 그러면 세상은 성장하면서 가는데, 내가 동기감흥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나를 성장시켜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발 맞춰서 가야지만이 진리가 나를 성장을 시켜주는데,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발 맞춰 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나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는, 자라나지 않는 거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만 자멸의 길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자멸의 길로 가게 되고 자식도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야지 비로소 내 인생은 성장한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자기 자신은 흐름을 타고 가지 않으면서 성장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세상과 동기감흥을 해야지 되는데, 세상과는 동기감흥을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자기만의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는 성장하려고 한다. 그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틀은 결국 애벌레의 그 집, 그 누에의 그 번데기 그 집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성장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수도 없이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러 오면은 전부 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이 난관을 어떻게 선생님 헤쳐나가야지 됩니까? 그리고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단해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고 자기만의 틀에 갇히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 나오기는 싫고 그거를 허물어야지 되는데 허물기는 싫고 자기는 잘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그 고정관념, 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지금 따른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한다라고 하면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틀을 깨버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간단한 그 이치를 모르고 그거를 깨지를 못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어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다,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괴롭고 힘들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그 기준의 틀,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그 하기 위해서 진리가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신념의 틀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